예, 바야흐로 구독의 시대입니다. 최근에는 구글이 AI 비서 서비스를 구독제로 출시하면서 구독 서비스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구독 경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시동 경제평론가, 이다혜 영화 전문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구독 경제, 구독 서비스, 서브스크라이브, 서브스크립션, 이게 기원이 뭐냐면은요. 이제 이탈리아에서 이제 책을 이제 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럼 메디치 가문이나 이런 데에서 내가 너를 후원해 줄게 라고 하면서 서브가 미치잖아요. 네. 스크라이브가 이제 적는다. 스크립션이 적는 거거든요. 너의 그거를 믿어줄게. 언젠가는 네가 책을 내겠지. 내가 그거를 후원해 줄게. 약간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독이라는 게 굉장히 신뢰를 기반으로 그렇죠. 이제 해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어디서 갑자기 망하면은 네. 이제 내 돈이 떼이는 거니까 그런데 요즘은 이 구독이 신뢰가 아니라 피로로 저는 느껴집니다. 피로요. 예, 너무 많아요. 피곤하다. 너무 네. 많아요. 도대체 얼마씩 지출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얼마 지출하는지. 일단 이다혜 기자님. 거의 10만 원 가까이 하는 것 같아요. 10만 원이요? 네, 일단 저도 AI 구독하는 게 하나 있고요. 예, 예. 그리고 그거 말고는 저는 이제 온갖 영화, 영상 관련해서 OTT. 예, OTT 서비스를 엄청 많이 이용하고 있고, 예. 그거 말고도 동영상 사이트도 이제 유료 구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처음에 할 때는 5천 원, 만 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모아놓고 보면은 이게 10만 원을 훌쩍 넘기는 상황인 거예요. 예. 저는 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박시동 저는 평론가님은 이제 평론가님보다 한 2개 정도 더, 2배 정도 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경제 관련한 여러 아티클이나 예. 리포트 그렇죠. 같은 것들 뉴스. 구독하고 있어요. 예. 국제 뉴스 이런 거. 예, 해가지고. 예. 거기 돈이 좀 비싸더라고요. 예. 맞아요. 제가 쓰면 될 것을. 예. 그리고 이제 OTT 같은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저도 OTT를 했다가 끊었다 맞아요. 그러는데 네. 어쨌든 한 3개에서 4개 정도 지금 보고 있고요. 그게 안 볼 수가 없는 게 이게 또 화제가 되면은 그렇죠. 또 봐줘야 돼요. 알아야 이거를 하는 알아야 거니까. 되니까. 게다가 지금 책도 저는 구독 서비스 하고 있고요. 그렇네요. 네. 스트리밍 음악도 예. 하고 있고요. 유튜브 프리미엄도 하고 네.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건 약간 거덜나겠다 네. 이런 네,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요즘은 해보니까 자동차도 무슨 그 옵션을 구독 서비스로 해가지고 매월 얼마씩 내라 막 이런 네. 식으로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닌가요, 박시동 평론가님? 이제 구독 경제가 점점 커진다는 뜻으로 이제 질문을 제가 해석해 보면 아 예. 얼마나 커지고 있나 한번 봤어요. 예, 예. 그랬더니 이제 구독 경제 사실은 창시자, 시초자라고 할 수 있는 TN초라고 있습니다. 아무튼 미국 사람인데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TN 추오. 예. 근데 아무튼 추오라 그분이 이제 CEO? 구독 경제 관련한 지수를 만들었어요. 인덱스 지수를. 그 지수에 따르면 그분 분석이에요. 미국 S&P 500 관련한 기업들이 커지는 것보다 구독 경제 관련한 기업들이 커지는 비율이 한 3.4배 정도나 돼서 구독 경제가 최근에 급격히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예. 우리나라 민간경제연구소에서 이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구독 경제 시장은 작년에 한 70조 정도로 추산이 된대요. 그런데 70조요? 예, 그런데 일단 2년이 지난 내년은 1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하니까요. 와, 그럼 2년 만에 예. 그러면은 성장률이 거의 그렇죠. 한 40% 이상 되는 한 거죠? 30% 정도 되는 30%, 거죠. 예, 30% 이상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물론 이제 방금 우리 그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게 꽃배달 구독 이런 것도 있지만 차 같은 거, 소프트웨어 이런 것까지 합치니까 렌터카 같은 거 이런 것까지 예. 합치니까 범위는 점점 커지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구독형 서비스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어쨌든 이게 이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 술 구독도 합니다. 제가 권장하지는 않는데 운전을 제가 네. 전통주는 배달이 네. 되기 때문에 네. 막걸리하고 전통주들 제가 이제 매달 받아보는데 별걸 다 구독하네요. 근데 이게 결국은 돈이 되니까 이렇게 네. 경제가 커지는 거잖아요. 네. 왜 이렇게 커지는 건가요?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좀 슬픈 현실이기도 한데요. 목돈이 안 들어간다는 게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할부하는 개념 같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커지는 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독경제 자체의 장점도 있지만 그게 빠르게 녹아든 이유는 목돈 들이기 어려운 경제 현실도 좀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물론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원하는 서비스나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게 일단 장점이지만 한마디로 근데 또 다른 것도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한 번에 내가 했을 때 그 재고 부담이라든지 유행이 떨어지는 부담 이런 것들에 대한 피로감이 사실은 경험치가 쌓이니까 예. 차라리 내가 작은 비용을 작게 지속적인 비용을 내더라도 유행에 따라서 내가 필요한 서비스가 계속 업데이트 된다. 이런 게 사실 요즘 MZ 트렌드에 좀 맞는 감도 있거든요. 예. 기업 입장에서는 또 뭐가 좋냐면 락인 효과가 있어요.
그 높은 비용으로 소비자를 유혹하기는 힘들지만 작은 비용으로 딱 잠가놓으면 사실 고정 비용으로 오래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예. 악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윈윈하는 측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가 이제 최초에 얘기를 한 거는 구글이 이제 AI 서비스 비서를 이제 구독 형식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이미 이제 챗 GPT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거기서 파생된 어떤 네. 그런 것들도 지금 이제 구독 서비스로 상당히 이제 이미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영화 얘기를 좀 해보죠.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이제 AI가 이렇게 이제 발달을 하게 되면은 이거와 관련된 많은 이제 뭐 관련 제품들이나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이 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영화에서도 이미 상당히 그런 것들을 네. 반영을 많이 해왔어요 그동안. 사실 영화 그녀 허라고 하는 영화가 허. 있는데 예. 아, 저 영화 진짜 스칼렛 요한슨이 인공지능 비서 역할을 하는 쇼크였어요. 저는 그거 보고 쇼크였어요. 약간 19금인데 목소리로 약간 네. 에로틱한 게 있어요 거기서. 목소리만 들어도 스칼렛 요한슨이죠. 예, 예, 그래서 사실 이 영화가 인공지능 비서라고 하는 게 상상 속에 있을 때 영화로 보여준 작품이고 목소리만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게 얼마나 진짜 같을 수 있는가. 네. 그리고 이 목소리가 있는 인공지능 비서가 친구나 가족, 연인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실감나게 들려주는 게 영화였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그 챗 GPT-4 나왔을 때 그 서비스에서 인공지능 비서 목소리를 실제 스칼렛 요한슨 목소리가 너무 비슷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절 논란이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난리가 났잖아요. 네. 수정됐습니다. 그래서. 예. 네,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그걸 들을 수가 없게 됐는데, 이를테면 그런 논란이 있을 정도로 당시에 이제 이 허라고 하는 영화 속에서의 그 목소리와 그 비서의 말이라고 하는 게 유혹적이었던 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이때는 구독 서비스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하지만은 맞아요. 예. 지금 이 영화가 나온다면 반드시 구독 서비스로 그렇죠. 매달. 그렇죠. 그래서 옵션에 장착해가지고 네. 뭐를 하면은 돈을 네. 더 이런 서비스를 더 해준다, 그렇죠. 더 친절하게 해준다, 네, 네, 뭐 네. 이런 것들도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AI가 이제 뭐 또 나왔던 게 최근 들어서 개봉한 영화 중에 음. 이 인공지능 관련한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예.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에이리언 로뮬루스라고 하는 지금 개봉작이에요. 에이리언 시리즈인데요. 완전 기대작인데 이거를 네네. 이제 뭐 그러니까 1편하고 2편 사이에 한 맞아요, 1.5편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1.5편 정도로 생각하시면 딱 맞고요. 그래서 예. 보시기 전에 1편 보시고 가시면 훨씬 더 재미있게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영화를 보면 여기에 이제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는 합성 인간이 나옵니다. 근데 이 합성 인간은 2명의 합성 인간이 나오는데 하나 앤디라고 하는 합성 인간은 인간을 최우선으로 하게 그러니까 자기 주인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게 만든 이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합성 인간 같은 경우는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 같은 상황에서 인간의 목숨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인간을 버릴 것인가 하는 판단들 같은 것들까지 뭐 사실 이 완전 다르게 진행되는 모습 같은 걸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이 가깝게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은 공포스러운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그거는 일종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AI가 됐든 로봇이 됐든 뭐가 됐든 이제 회사가 만드는 거고 그 네, 회사가 맞아요. 어떤 방침을 주입하느냐에 맞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인간이 이제 그거를 사용했을 때 달라진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 그렇죠. 뭐 그런 거를 보여주는 거네요. 그리고 사실 이제 AI 서비스 나올 때도 항상 나오는 이야기지만 AI는 인간의 어떤 편견 같은 것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AI가 중도적인 굉장히 중심의 팩트를 기반으로 하는 가운데 의견을 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그런 면에서 이런 영화들이 보여주는 건 약간은 두려움에 더 가까운 감정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재미있고요.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 인간을 최우선시하는 결정 체계마저 없다고 하면 그때 가서 이 합성 인간들의 세계는 얼마나 인간이 위협적일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공포 영화의 틀에서 얘기하는 게 에이리언 로뮬루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이게
이 SF 쪽에서 이제 안드로이드나 이제 로봇이 나올 때 항상 가장 나온 게 로봇의 3원칙 네, 얘기가 맞습니다.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작 아시모프가 소설에서 쓴 그렇죠. 건데 네. 인간을 해치지 않는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예, 그거를 중요하게 로봇은 가능한 한 자신을 보호한다. 뭐 네, 이런 것들이 네. 이제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기업의 이윤에 이게 개입이 될 경우에는 이런 원칙들이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다는 그럴 생각이 수밖에 드네요. 없다라는 게 이제 영화 속에서 등장을 하고요. 음. 이 시리즈에서 프로메테우스 같은 이제 비교적 최근에 나온 시리즈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 인조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이 고도로 발달했을 때 어떤 판단을 어떻게 내리는가, 이것이 인간과 얼마나 적대적일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AI에서 영화에서 다시 좀 현실로 오면은 AI 이 구독은 뭐 쓰십니까 혹시?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앞으로? 그 아주 중요한 변곡점을 저는 지나고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지금 AI 산업의 가장 큰 발전이라고 지금 세계적으로 찬사가 이어지고 있는 거는 사실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가지고 그렇죠. 맞아요. 미국에 있는 거대 리딩 기업 한두 개, 뭐 많으면 3-4개 정도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돈을 써서 LLM 모델을 만드고 하는 과정에서 뭐 우리가 지금 깜짝깜짝 놀라고 네. 있는데, 우리나라 AI 산업이 그렇게까지 투자를 못 하고 있고, 좀 네이버나 카톡으로 되는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도 사실은 거기에 훨씬 못 미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이버가 이제 클로바 뭐 이런 걸 만들고 그렇습니다. 있지만은 뭐 업데이트도 안 되고 있고요. 잘 안 되고 있죠. 예, 근데 예. 문제는 그 큰 기업들도, 미국의 큰 기업들도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돈을 들이고 있으나 소비자 단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사업 모델이 아직 구체화돼서 히트작이 나온 건 아직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그 허 같은 데서 나오고 있는 이 AI형 비서형 구독 모델 같은 것들은 어쩌면 소매단에서 돈이 될 수 있는 모델로 현재 각광이 받고 있고, 만약에 이게 쉽게 정착이 된다면 예. 한국형 AI 산업이 가야 될 모델로 사실은 각광을 크게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나 네이버가 알겠습니다. 우리 이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모델로 산업에 다시 한번 발판을 전개를 맞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준일의 뉴스 공감, 오늘 공감 칼럼에서는 영화와 경제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구독 경제 AI 이 얘기를 했는데요. 앞에서 이제 그 변곡점이 될 것 같다라고 박시동 평론가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본 기사가 조금 놀라웠던 게 뭐냐면은 챗 GPT를 만든 데가 이제 오픈 AI잖아요. 네. 오픈 AI가 지금 파산할 수도 있다. 너무 돈을 지금 많이 써가지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서버 돌리는 비용이 맞아요. 장난이 아니라고. 예.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실제 이게 비즈니스 모델이 별로 아직은 시원찮다라는 안 거예요. 나왔죠. 네. 그러면 이거 망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돈은 거의 조 단위고요. 한 번 업데이트하는데 조 단위가 들어간다고, 이미 들어간 것뿐만 아니고요. 예, 예. 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자본이 투여돼서 사실 이제 더 이상 학습할 게 없는 수준의 LLM까지는 와 있다. 거의 근접했다. 이 정도까지 와 있거든요. 이제 예. 이거를 바탕으로 돈을 벌어들인다. 뭐 기업의 입장에서 돈을 벌어들인다고 하지만 유저인 우리 보통 시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직접 돈을 내고도 쓸 수 있는 진짜 나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이제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근데 물론 그 큰 회사들이 만들어 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업체들이 아직은 그 거대 LLM 모델을 구축하는데 굉장히 늦었어요. 근데 우리의 장점은 뭐냐? 우리는 우리의 언어를 쓰고 있고 우리만의 DB는 사실 우리 회사들이 갖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좀 뒤처졌다 하더라도 서비스 단에서 뭔가 유형의 모델이, 좋은 유형의 모델이 나온다면 그걸 가지고 역으로 다시 LLM을 거꾸로 구축해 가면서 우리가 시장에 적응할 수 있다. 이제 이게 살아남는 어떤 하나의 시나리오로 이제 얘기되고 있었는데, 예.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 다루고 있는 주제인 구독형 서비스, AI 비서, 이 모델이 만약에 시장에서 각광을 받는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실 대부분이 카톡과 네이버의 생활 안에 다 걸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한글화된 한국 언어에 적합한 모델을 만들기에는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렇군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예. 드리면, 이제 이 구독 서비스가 있는 것들 중에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뭐 이를테면 OTT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플러스 알파 서비스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필품 같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생필품 같은 서비스들도 이제 구독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 중에는 뭐가 있냐면, 창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서비스들 중에서 어도비의 이미지 관련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어도비 네. 요즘 어도비 욕 많이 먹더라고요. 많이 먹습니다. 정말 많이 먹는데 예. 일단은
구독료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맞아요. 거기에서 쓰는 그런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 같은 게 그거 없이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예. 어떤 특정 직업군에 따라서는. 근데 이제 이런 데서 구독료가 점점 오른다라고 하는 건 이를테면 내가 지금 일을 한창 하고 있어서 돈을 벌고 있다라고 할 때는 그런 구독비가 문제가 안 되겠지만 예. 게다가 이제 이런 게 다 달러로 구독비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율에 따라서 영향이 있는 거예요. 예. 이런 구독료를 계속해서 내야 된다. 뭐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같은 오피스 프로그램들도 연간 구독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일들, 이런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업과 관련된 기능들이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가 구독으로만 제공된다고 하는 것은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일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뭐 소프트웨어 있으면 한 번 사면 끝이었죠. 20만 원 네. 사고 그냥 30만 원 사고 정 안 되면은 뭐 좋은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불법 해적판도 구해서 뭐 하고 그러는데 이제는 그거 자체가 막혀버리는 네,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거지만은 개별 입장에서는 이게 할부 써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왜 이렇게 소비가 줄지가 않는 거야? 맞아요. 예전에 쌓아놨던 업보들이 계속 매달 돌아오고 있다라는 네. 건데 제가 이제 가장 황당했던 게 뭐였냐면은 2년 전에 있었던 건데 BMW, 벤베라고 하죠. BMW가 이제 구독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엉덩이 열선이요. 겨울에 이제 춥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뜨뜻하게 해주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구독 서비스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수석 열선 시트 월 구독 24,000원, 열선 핸들 13,000원으로 이게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엉덩이 뜨거운 것도 이제 돈 내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저는 이거 뭐 BMW 타지도 않지만은 화가 나더라고요. 네. 아니 내 엉덩이를 내가 돈이 없으면은 따뜻하게도 못 하는 거야. 막 이런 약간 분노의 감정이 생기던데. 그러니까 방금 앵커님의 질문을 제가 이렇게 계속해 볼게요. 좋다. 뭐 AI 사업도 좋고 네. 구독 경제 사업도 좋은데 이런 많은 불만들을 내버려 두면 결국에는 기업 위주로 간다든지 그렇죠. 소비자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때 나와야 되는 게 당연히 공익에 대한 어떤 규제 네. 또는 소비자 편의로 시장을 다시 한번 세팅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당연히 네. 예, 공적 관점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쭉 보니까 우리나라 소비자원이 안 그래도 조사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나라 대표적인 모바일 앱, 요즘 웬만한 앱이 다 사실은 구독이니까 예. 100개 중에서 무려 268개의 어떤 패턴이 이미 적용이 돼서 방금 우리 앵커님 말씀처럼 소비자를 불편하게 하고 해지가 어렵게 하고 사실은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끼워 팔기는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예. 이런 형태의 현재 패턴이 적용되고 있다. 라는 게 확인이 됐고요. 문제는 뭐냐면 그 중에서 이제 그러면 나 이거 싫은데 라고 해서 거부하거나 중간 구독이나 이런 걸 잘라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패턴이 보니까 무려 27개가 사실 거의 불가능하게 돼 있다. 그럼 어떻게 불가능하게 돼 있나 봤더니 해지가 막 7단계, 8단계 넘어가서 어렵게 돼 있다든지 예. 이걸 구독하지 않으면 본품을 못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미 소비자를 교묘하게 락인으로 몰고 가면서 힘들게 하면서 부당 경쟁, 부당 서비스가 이미 나오고 있다라는 게 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유 경제 또는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구독 경제가 새로운 모델이고 좋은 거다라고 하기에는 이미 사실은 공정경제 차원에서 공익적으로 규제가 더 들어와야 되는 위기 상황, 변곡점 이미 돌파했다. 그래서 방금 느끼는 소비자들의 이런 불만들이 빨리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야 된다라는 측면도 지금 강조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공정위가 할 일이 점점 예. 늘어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제 독과점 문제도 했는데 그렇습니다. 갑자기 생각나는데 미국 구글이 그 독점 기업이라고 지금 얘기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던데. 그런 게 굉장히 사실은 신선한 겁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상상 못하지만요. 대원칙이에요. 독점은 나쁘다. 그래서 미국은 사실 1등 기업에게는 무조건 반독점 프레임이 일단 씌워지고 봅니다. 그래서 네. 업체가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해야 돼요. 근데 제대로 설명 못한다? 구글 같은 회사도 야차하면 그냥 무조건 쪼개집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시장 경제의 또 하나의 원칙이고요. 또 이제 하나는 이제 이 경제 차원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방금 두 분 하신 말씀 중에서 저도 생각나는 게 아까 우리 영화 얘기할 때 뭐 그러면 그 AI나 이런 모델들이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인간을 이롭게 해야 된다. 이렇게 넣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주 또 다른 분야에서 들은 아티클인데 이런 거죠. 미국이 이제 워게임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인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워게임을 AI를 통해서 돌려봐도 예.
오히려 핵무기 사용이 강제돼요. 게임을 쓰면은. 왜냐하면 야, 왜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우리 팔레스타인 전쟁 지금 보는 것처럼 가장 인간을 덜 피해를 덜 주면서 인도적으로 그나마 적을 소탕해라라고 하면 전쟁이 2년 3년 가면서 더 많이 죽는다는 그렇죠. 거예요. 빨리 끝내려고 하는 예, 거죠. 그래서 오히려 가장 빨리 끝내고 가장 적을 섬멸하는 게 인간 피해가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을 비롯한 우리가 그동안 대량 살상 무기 예, 좀 꺼려왔던 것들이 오히려 가장 인도적인 네, 결과가 맞아요. AI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게 가장 도덕적이냐 합리적이냐도 들어가 보면 고민할 부분이 많아지더라고요. 예.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인류 종말 시나리오. 알겠습니다. 예, 뭐 구독 경제 관련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뭐 일단 예, 예. 돈을 네, 너무 많이 기자님. 쓰고 있다. 예, 예. 그 생각을 해마다 하게 되고요. 이게 해마다 늘고 있거든요. 현재 예. 늘고 있고 그 중에서 그만둘 수 없는 서비스들이 점점 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언제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를테면 현역으로 일하고 있고 이런 동안은 감당할 수 있지만 네. 언제부터 어떤 서비스부터 포기하게 될까 같은 생각들을 하게 되고 특히나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이런 고민이 되게 심각해지는 순간이 곧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저는 그래서 술 구독 한 달 쉬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근데 다음 달에는 또 다시 재연장을 할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예, 우리 앵커님께서 이제 술 배달 구독을 하시는 것도 구독 경제고 일본에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배달이 아니라 칵테일이나 위스키나 이런 거 무한 구독. 그래서 가서 한 달에 얼마씩 마음대로 먹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상천외하게 사실은 구독 경제가 팽창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아주 작은 기업부터 네. 작은 술집부터 이렇게 큰 기업까지. 그래서 일단 두 가지 말씀을 좀 정리해서 드리면 소비자 단에서는 우리 두 분이 이미 정확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참신하고 초기 비용이 낮기 때문에 나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많은 구독 서비스를 하시는데 모아보면 상당한 비용이라는 걸 네. 이제 체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쉽게 접근하지 마시고 합리적인 차원에서 구독 경제도 어느 정도 커팅해 나가는 합리적 맞아요, 소비자 행동 맞아요. 패턴이 이제는 필요합니다라고 이제 개인분들에게 좀 충고를 드리고요. 예.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국가적으로도 이 100조대를 넘어가고 있고 점점 소비자를 옥죄거나 락으로 잠가놓고 어려워지는 상황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도 이제는 공익적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TMF 사태처럼 이미 늦은 경우를 발견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더 늦기 전에 어느 정도 합리적인 차원에서 시장 조정이 좀 필요하니까 적당한 공익적 규제도 좀 이제는 들어와야 될 때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 굉장히 유익했네요. 저도 구독 경제 좀 많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시청자 여러분들도 조금 합리적으로 잠깐 끊을 거는 끊어도 큰 일이 벌어지지 않더라고요. 네, 제가 네. 넷플릭스 뭐해부터 해가지고 막 DJ 플러스 여러 개 보는데 한 달에 한두 개도 안 봐요. 그래서 몇 개를 끊었다가 다시 봤다가 막 그러고 있는데 끊어도 큰 일이 벌어지지 않더라. 뭐 이런 걸 한번 실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박시동 경제평론가 이다혜 영화 전문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